오늘은 After 20 Years, 오헨리의 20년 후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리딩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단편소설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었죠. 단편소설이라는 것은 아주 경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분량의 단일한 효과, 그리고 인상의 통일성,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압축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단편소설입니다. 그래서 단편소설의 우리가 정의를 에드가 알렌 포라는 작가가 내린 게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그냥 한번 쭉 읽어내서 끝낼 수 있는 분량.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100장, 200장까지 단편소설의 범주에 넣었었죠. 단편소설이라는 것은 포가 강조했듯이 굉장히 어떤 그 단어 선택이라든가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압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딩할 After 20 Years 이 작품을 하시다 보면 단편소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학장르에서 단편소설은 문학장르의 막내, 영기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장편소설, 중편소설, 그리고 시에도 서사시, 서정시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런 거 분류에서 가장 늦게, 그러니까 단편소설이 이게 문학 장르로 우리가 인정이 될까라고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던 게 19세기 중반에 이제 에드가 알렌 포가 단편소설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단편소설에 대한 장르라는 게 다시 생겨졌고, 그리고 이 단편소설로만 작품을 썼던 앨리스 멀로라는 캐나다 작가 앨리스 멀로가 단편소설로만 쭉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게 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회도 있게 됐죠. 그래서 단편소설은 지금도 굉장히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인정받는 거죠. 자, 오늘 After 20 Years를 리딩 하시면서 효과의 단일성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경제적 압축성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단어의 집약적인 표현이 어떤 건가, 이런 거 단편소설의 특징을 다 읽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작품 같이 한번 리딩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헨리의 작품은 특별히 본인의 그 일대기가 거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After 20 Years도 오헨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갔던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기까지 잠깐. 소설은 그의 생애에 다양한 그 굴곡진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 읽으시면서 오헨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요. 작품 속에 제목이 After 20 Years, 20년 후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2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리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 기준으로 단편소설 After 20 Years의 원문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할 거고요. 이 작품의 지금 출처는 여기다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작품 출처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작품을 원문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단편소설 리딩, 단편소설뿐만 아니라 영문을 리딩하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 소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리딩, 수능을 준비를 하실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작품을 리딩 하실 때요, 전체적인 줄거리도 잡아야 되고, 주제가 뭔가도 잡아야 되고, 스토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The policeman on the bed move up the avenue impressively. 자, 여기 읽을 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리딩을 해내는 것은, 그 리딩하는 방법 중에 스캐닝이라는 게 있어요. 스캔은 뭐예요? 스캐너 아시죠? 이렇게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다 그대로 복사해내는 거잖아요. 스캐닝은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보러 가셔서 그 문제의 질문의 요지가 뭐고 그 문제 주어진 내용에서 문제 답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죠. 하나하나 다 읽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소설을 읽을 때는 그 스캐닝의 방법이 아니라 리딩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스키밍이라는 게 있어요. 스킴, S-K-I-M. 자, S-K-I-M-M-I-N-G, S-K-I-M. 스키밍이라는 리딩 스킬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 하나씩 다 꼼꼼하게 읽어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스캐닝이라고 했죠. 시험 볼 때.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이 첫 번째 패러그랩의 주제가 뭐고 메인 아이디어가 뭔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랩엔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선 주인공의 특징이 좀 나와 있나 그리고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세 번째 패러그랩은 어떤 건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스키밍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스키밍이라는 것은 그 리딩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요 단락의 내용이 뭐냐 이 단락의 다음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파악해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하나를 다 찾지 마시고요. 정말 이 단어가 없으면 예를 들어 the people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다 할 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ot for show 이게 뭐지? show는 알겠는데 이게 not for show가 엮여진 무슨 말이지? spectator가 뭐지? barely 이게 뭐지?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으시면 이 하나의 단락, 이 하나의 패러그랩을 리딩 하시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에 특히 단편소설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압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읽어내는데 이 전체 내용을 읽어내는데 엄청 3일 밤낮을 해도 다 못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하나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요지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보다는 여기서 몰랐다면 쭉 리딩하다 보면 또 여기서 나가. 그러나 꼭 하나의 패러그랩에 두세 개 정도 나는 요건 정도는 다 알아. 그러면 한 개 정도.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다 알겠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다가 저 진짜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간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단락의 요지를 파악하고 정말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 정도만 파악하고 스토리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스토리 전체가 연결이 돼서 스토리가 어떤 얘기인가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어떤 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10주차까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해내실 때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싶은 지금 소설을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된 소설, 한국 소설도 괜찮냐? 지금 영미 단편 소설인데 한국 소설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한국 소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미 단편 소설도 번역된 걸 읽는 거니까 한국어로 된 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된 소설을 읽을 때 이만큼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시컵했어 깜짝 놀라다 이거죠. 이게 무슨 단어지? 바로 사전 찾지 않잖아요.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쭉쭉쭉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럼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그 단어나 그 의미 이런 것들이 구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어 소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소설 읽는데 지루하지 않고 질리지 않아요. 그렇게 리딩은 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문 소설을 원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적거나 단어가 미사여구가 되게 많거나 이런 거로 시도하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오헨리 작품이나 또는 해밍웨이 작품 이런 정도의 작품들을 리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해밍웨이 작품의 경우는 그분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은 하드보일드 스타일,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굉장히 종군 기자로 활동했어요. 해밍웨이가.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데 있어서 리포터의 그 리포팅하는 보고하는 글의 형식이야. 그래서 굉장히 짤막하고 글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쉬운데 해밍웨이의 글의 경우는 또 한 가지 거기에 주는 메타포, 숨은 의미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소설을 처음 읽는 친구들은 좀 그 속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 단편적으로 글의 내용을 리딩하는 건 쉽지만 그런데 더 여기서 제가 더 추천을 하고 싶은 원서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오헨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원문 강독하는 거 오헨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헨리 작품으로. 해밍웨이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밍웨이는 압축적인 그 거기에 숨겨진 메타포의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헨리 작품으로 원서 강독, 원서를 처음 리딩하시는 친구들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원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단어 모르는데. 아니야,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천천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정말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헤쳐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하시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원문 소설을 읽으니까 거기 중요 어휘들은 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고 그러면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스키밍의 방법으로 읽을 거고요. 단어 하나하나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원문 리딩하면서 이 단어는 꼭 외우면 좋겠고 이런 구문은 익히면 좋겠다. 그리고 스토리의 전개에 그 메인 포인트들은 꼭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이 강의를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노트 정리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노트 정리 강의 다 들으시고 노트 정리까지 다 제출을 하셔야만 이번 주 출석 같이 인정되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출석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하시면 돼요. 제출하는 방법은 이따가 3교시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출하는 방법은 제가 그 클래스룸에 올려놓은데 그 사본 그 문서를 제가 첨부로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서 첨부한 걸 열으셔서 거기다가 직접 작성해서 그걸 그대로 첨부 파일로 그대로 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자, The Policeman. 자, 첫 시작에 폴리스맨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단편 소설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집약적이라고 했잖아요. 첫 단어부터 폴리스맨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떤 범죄 영화, 범죄 드라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뭐지? 일단은 여기에 키워드가 폴리스맨인 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가라고 생각하고 작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작품을 문을 딱 여는데 어떤 단어를 넣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단편 소설이에요. 자, 폴리스맨이 나왔어요. 그럼 폴리스맨이 나왔다는 건 경찰관 그럼 어떤 얘기를 이 사람이 하려고 하지?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on the beat. 자, beat은 곤봉 명사로 이런 게 있는데요. 경찰관들이 보통 순찰을 돌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 곤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잠깐 서서 보여드릴까요?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제가 The policeman on the bed. 자, 곤봉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경찰관들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순찰 중인 경찰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 경찰관인데 이게 사실은 순찰 중인 경찰관 이겁니다. 이렇게. 자, move. 자, move는 이동하는 건데요. 어디로? 자, up은 위쪽이로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avenue. 자, avenue는 도로, 길 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impressively. 자, impressively 굉장히 인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작가 오헬리가 The policeman on the bill move up the avenue impressively. 이 단어, 이 첫 문장을 탁 던졌어요, 우리한테. 자, 첫 문장을 우리한테 딱 던졌어요. 여러분 이 문장 어떤 느낌이 갑니까? 자, 경관이 하나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쭉 걸어 나가는 거죠. 그게 눈에 impressively라는 단어를 하나를 딱 던지면서 읽는 독자가 그게 뭔가 어떤 이미지, 사진으로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딱 우리 독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단편 소설이에요. 자, 봐요. The impressive. 그런데 그 인상적인 게 뭐냐? also habitual. habitual이라는 건 늘 있는, habit가 습관이라는 단어 아시죠? 형용사입니다. 늘 있는. 이 경관은 늘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 Not for show. 지금 뭔가 보여주기, 쇼가 아니다 이거죠. 자, spectator. 자, 이때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spectator라는 건, 그 큰 운동장, 스테디움의 관중들을 보통 spectator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무슨 관중이야? 그게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게 길을 쭉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경찰관이 여러분 그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경찰관이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러면 순찰 돌 때 거기 그 거리에 사람들이 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우리 오헬리는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Not, not, not too many도 아니고요. Just few. 자, few란 단어를 넣었어요. 자, few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few는 a few 여기에 관사 a가 붙으면 a few 하면은 약간 몇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few는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가 few예요. 그래서 for spectator or few 자 관중들이 없어요. 관중이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예,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아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자, 순찰 중인 경관이 하나 있는데 쭉 거리를 따라 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시간은 time was barely 10 o'clock at night. 자, at night. 밤이네요. 몇 시? 10시입니다. 밤 10시인데 앞에 barely가 붙었어요. B-A-R-E-L-Y. 자, barely. 여러분 이런 거 정도는 어휘 정리해봐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거 정리해요. few 거의 없다 이거죠. barely 이것도 부정어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것도 부정어예요. 자 여러분 봐요. 자 이 경관이 순찰을 하는데 정각 10시에 순찰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뭐 때문에? barely 때문에. 자 10시가 안 된 거죠. 10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10시 넘었냐? 아니에요. 자, 10시가 안 된 시간이에요. 아,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 사람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데 밤이에요. 밤 10시쯤 다 돼가는데 10시는 아니에요. 거리에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But 자, 여기 또 굉장한 표현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Chilly gust, chilly gust of wind. wind. 자, 바람이죠. 밤이니까 바람이 살살 불 건데, 그냥 살랑살랑이 아니라, chilly. 여러분, 이 chilly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cold라는 것도 추운데요. chilly 하면은요, 굉장히 몹시 추운 거예요. 여러분, 한 11월쯤 되면은 뭔가 살을 에이는 듯,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추워서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추위 있잖아요. 너무 추운. chilly. 자, gust는 이것도 바람인데요. chilly gust.
자, 여기 보시면 자 봐요. chilly gust of wind. 바람이 아주 차갑게 슝 부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집니까? With a taste of rain.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rain. 자, 이때 여러분 테이스트 하면 어떤 맛 이런 건데요. 너무 이 표현 잘 보세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이게 살랑살랑이 아니라 chilly. 아주 약간 춥게. 근데 거기에 비를 머금고 있는 바람이야.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오케이. Had one night people, the people the street. 자, 오케이. 주어가 chilly gust of wind with a taste of rain in them. 자, 여기인데요. 여기부터 chilly부터 해요. 여기 주어는 wind죠. 이 바람에 바람이 비도 머금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추운 바람이야. 예. 그리고 gust. 그냥 이렇게 살살 부는 게 gust. 약간 막 이렇게 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동사. The people. 이게 동사입니다. 예. The street. 거리에 사람들을 the people 하게 한다. 여러분, people이 뭐예요? people은 명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people이 동사로도 쓰이나요? 동사로도 쓰여요. 여러분, 이게 오엘리 작품이 지금 현재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당시에 단어들 고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쓰는 단어들이 현재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차라리 자, 여기 나이라는 단어도 한번 볼게요. 나이는 almost나 nearly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건 노트 정리하셔야죠. 자, almost 아시죠? A-L-M-O-S-T. almost, 거의, nearly, N-E-A-R-L-Y. nearly, 거의 이런 거죠. nigh, 거의, the people, the street. 사람들을 거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거의 없게 만들었다. 왜? 바람이 부는데 추운 거야. 그죠? 그리고 비도 올 것 같은 바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막 각자의 숙소로 막 간 거야. 이 바람이 사람들을 거리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역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경찰관 여러 명이 아니죠. 한 명이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어요. 순찰을 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한데 그 인상적이다는 게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쇼가 아닙니다. 스펙테이터, 관중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의미죠. 시간은 밤 거의 10시쯤 될 때고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차갑고 비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거의 없게 만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그대로 직역 안 해도 여기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봐요. 오엘리가 처음 선택한 단어는 폴리스맨입니다. 그 폴리스맨이 순찰 중인 폴리스맨입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10시죠. 밤 10시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좀 추워요.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 여기서도 표현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단편 소설에서 이 첫 번째 패러그랩에 작가가 어떤 걸 넣으려고 하느냐,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랩에 가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재밌죠?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즐겁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랩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이니까 단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나이, the people, 그리고 여기 나왔던 단어들 몇 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단어 모른다고 걱정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몇째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나이는 near, 예, by close, nearly 이거였죠. 이 고어는 뭐 굉장히 오래된 것보다는 불과 190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쓴다면 뭐 near, almost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패러그래프 두 번째에서 intricat이 나올 건데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이런 표현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첫 시간에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 단편소설 특징과 함께 단편소설 리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첫 작품 들어가면서 첫 패러그램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학습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어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케브러리 22,000, 33,000 막 이렇게 갖다 놓은 단어를 막 외우잖아요. 저는 여러분 단어 암기할 때 그냥 단어만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그 단어는 그 문장에서 그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고 뉘앙스가 달라져요. 항상 단어 암기는 문장을 통해서 리딩을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영어 학습,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설이나 뭐 신문이나 어떤 이런 리딩을 통해서 어휘도 익히고 문장의 쓰임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거꾸로 나는 단어 외우는 게 공부할 때 뭐하니? 공부해 무슨 공부? 영어 공부. 무슨 영어 뭐 하는데? 단어 외워. 단어를 그냥 갖다 외우는 게 가장 편하고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문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잠시 후에 그 의미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intricate이 일단 복잡한 미묘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자, 앞에서 조금 이따 이것도 나올 텐데요. 저기 I done. 자, 여러분 아래 그럴 때 어떻게 아래 그러면 noun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noun을 쓰는데 I done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지? 역시 이것도 고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좀 몇 가지 그런 우리가 지금은 안 쓰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흔하게 썼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요 리딩을 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나왔던 것도 잠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칠리 가스트 좀 전에 나왔죠. 칠리 가스트는 굉장히 차가운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 윈드는 윈드인데 차가워요. 근데 슈 이렇게 그래서 돌풍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장 속에서 익혀질 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램에 나올 거라서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Swing One's Club. 이 클럽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소설의 첫 번째가 단어가 The Policeman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The Policeman on the beat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순찰 중인 경관 여기 클럽이 나오는데요. 스윙 원스 클럽은 그 곤봉 경찰봉을 흔들며 지나가다 이런 얘기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두 번째 단락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럽 하나 볼게요. 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올 거야. 여기 한번 보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또 2교시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